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8월 시작부터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1일과 2일 하락으로 시작하더니 8월 5일 월요일에는 코스피 8.8%, 니케이 12.4%가 하루 만에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당연히 국내 상장 미국 ETF들도 이날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빅테크, 나스닥 ETF는 특히 더 많이 빠졌습니다.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12.94%,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마이너스 10.09%,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6.13%였죠. 물론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살아남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낮에는 국내 상장 미국 ETF 덕분에 연금계좌와 ISA가 먼저 얻어맞았고, 밤에는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 미국 주식이 서대리 일반 계좌를 녹였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걱정해주시는 댓글도 많이 달려서 현재 저의 계좌 현황과 생각을 짧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계좌 현황입니다. 8월 1일에서 5일로 기간을 늘려보면 일반 계좌와 ISA 2,300만원, 연금 계좌 3종 합쳐서 600만원으로 서대리 금융자산은 2,900만원 가까이 줄었죠. 괜찮은 자동차 한 대 값이 주식시장이 열렸던 8월 1일, 2일, 5일, 고작 3일 만에 증발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반 계좌와 ISA 누적 평가 수익이 처음으로 1억 넘겼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1억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8월 6일 기준으로 누적 투자 수익은 8,814만원입니다. 투자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증권 앱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화면 캡처하고 싶어질 때가 고점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하락했다고 해서 현재 투자하는 종목이 크게 걱정되거나 매도를 고민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계좌 총자산이 갑자기 확 줄어서 아쉽지만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했거나 아파트 계약금, 잔금처럼 만기가 있는 돈은 주식 투자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당장의 평가 손실은 저의 일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좌 총자산이 갑자기 3천만원 가까이 줄어도 일상은 평소와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원화채굴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아내와 함께 맛있는 밥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복한 일상이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반복됩니다. 하락장 때문에 밥을 굶거나 아파트 계약이 취소돼서 살 집이 없어지는 등 저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1도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하락장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8월 5일 하락장도 유튜브 댓글과 단톡방 대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아끼기 위해 점심 메뉴를 평소보다 저렴한 걸로 선택하고 간식이나 커피는 아예 소비를 안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소와 똑같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가 맞지만 7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고금리 하락장을 모두 맨몸으로 맞아보니 나름 내성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월정립 매수만 하고 낮에는 회사일, 밤에는 취미생활하면서 기다렸을 뿐인데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 전부 합쳐서 주식 투자로 1억 넘는 돈이 불어났습니다. 이번 하락장 평가 손실을 합쳐도 전체 투자 수익은 1억이 넘습니다. 저도 당연히 투자 초반에는 주식이 조금만 하락해도 공포와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나름 단련된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 비용은 달러나 센트가 아니다.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라는 돈의 심리학 문구가 투자 초반 하락장에서 진짜 와닿았습니다. 만약 이번 하락장으로 마음이 싱숭생숭한 분들이라면 책 돈의 심리학 스토리 15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돈의 심리학을 읽는데 투자 초반에 하락장을 버티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 책인 만큼 아직 안 읽어본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과거 저의 투자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저의 하락장 멘탈 그릇은 계좌 전고점 대비 30% 하락까지는 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총자산 추세뿐만 아니라 MDD도 매월 기록하고 있는데요. 월정립 매수를 시작했던 2019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월말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하락폭을 차트로 그려보면 2022년 12월이 마이너스 22.4%로 가장 컸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달러 환노출 ETF이거나 달러로 매수하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계좌를 방어해 준 적이 많습니다. 그 덕분에 실제 주식시장 하락보다 계좌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월말이 아니라 일별로 보면
마이너스 30%가 넘었던 적도 가끔 있었는데 그때부터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서 저의 투자 그릇 강도를 마이너스 30%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늘어날수록 S&P 500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려고 합니다. QQQ나 개별 종목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들의 비중이 커지다 보면 제가 심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이 관점에서 투자 종목 비중을 관리하면서 월정립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투자 방식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가 커지기 때문에 똑같이 20% 하락하더라도 평가 손실 금액은 전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번 8월 하락률만 보면 귀여운 수준이지만 증발한 돈의 규모는 벌써 역대 2등입니다. 그 전까지는 2021년 12월 3,148만 원이 월 평가 손실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번 8월 손실액은 벌써 2,885만 원입니다. 이제 슬슬 현금 비중도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만 몇 년간 무시받다가 요즘 다시 관심받기 시작한 채권 ETF는 안전자산 30% 룰이 있는 IRP나 퇴직연금 DC를 제외하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투자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심플하게 주식 플러스 현금 조합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이전에 채권 ETF를 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몇 가지 생각을 추가해서 조만간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월정립 매수를 하지만 시장이 상식 이상으로 크게 떨어지면 월정립 매수 금액을 확 늘리거나 추가 저점 매수도 하는 편인데요. 만약 이번에도 하락장이 시작되고 제가 생각한 기준 이상으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바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저만의 매수 기준 가격도 별도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채권 ETF 이야기와 S&P 500, 나스닥 ETF 저점 매수 기준 중에서 더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먼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기념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날 하락장 소식을 듣고 추가 매수를 살짝 고민했지만 그냥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좌 규모도 이제 나름 억 단위인 만큼 추가 투자금이 몇 천만 원은 돼야 계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제 투자 기준상 이 정도 하락으로는 굳이 모험을 떠날 이유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8월에만 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 DC에서 600만 원 가까이 증발했지만 걱정해 주신 것처럼 연금자산이 몇 천만 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총자산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이 정도 변동성의 연금자산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연금자산을 더욱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원화채굴해서 연금계좌 연 1,800만 원, ISA 연 2천만 원 최대로 납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누구나 풍족한 노후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